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오늘 미국 대선에 개표가 있었죠. 장 초반부터 등락을 펼치던 시장 모습으로 보면 트럼프가 이기는 흐름으로 가면서 시장이 바이든 수혜주라고 불리우는 섹터들이 급락하는 현상들이 벌어졌고, 또 그 속에서 시장의 변화가 일정 정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거의 결과, 또 하나는 재판의 결과, 또 하나는 연애의 결과로 결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측이 불가한 이 세 가지 중에 선거라는 가장 크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 또 그 속에서 미국의 주류 언론의 여론 왜곡 현상이 일정 정도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지난 2016년 힐러리와 트럼프 때에도 여론조사 부분에 있어서 크게 실패를 했었죠. 그런 흐름들을 보완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 상황에 노출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가 보고 싶은 쪽 라인 부분을 많이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다시피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이 미국의 주류 언론에게 완전히 팽당한 모습이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 방송되는 부분도 이 바이든 쪽 부분은 좀 호의적으로,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트럼프를 제가 지지한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트럼프의 그 괴팍한 성향, 이런 부분도 문제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방위비 분담 강요, 그리고 동맹 국가에 대한 그 결속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이미지, 그리고 미국 제일주의를 펼치고 미국 우선주의를 펼치면서 이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질서를 다소 교란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라 하더라도 어떤 성향에 따라서 여론이 그 흐름들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언론은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표시해야지. 그죠? 그 언론의 성향에 따라서 여론을 왜곡해서 보도하거나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것이 아니냐라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도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어제 이 여론조사, 대선 직전 8호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이 전체적으로 50.7%대 43.9%, 그러니까 한 7%, 6.7%, 6.5% 정도 바이든이 우세하다라고 나왔는데, 아직 다 개표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도 보더라도 지금 트럼프가 우세한 흐름이잖아요. 그죠? 사전 투표나 우편 투표가 다 개봉이 돼 봐야 알고, 그리고 또 주별로는 이 11월 3일 소인이 찍힌 부분을 또 3일 일주일 이후에도 개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지지율 부분에 있어서의 이 여론의 이 여론조사의 실패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여론조사라면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오히려 자꾸 이런 실패가 거듭되면, 그죠? 그 여론조사에 대한 믿음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돼버리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주류 언론의 민낯이 드러나는 현상이다라고 봅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경합주에서도 대부분 바이든이 4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5시 현재 보게 되면 이 현상이죠. 그죠?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확정이 213명, 그리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238명,
확정된 걸로는 뭐예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많지만, 그죠? 앞으로 진행되는 지금 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예요? 예상되는 숫자로 보게 되면 뭐예요? 거의 이 트럼프가, 그죠? 압승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가고 있잖아요. 그죠? 뭐 아직 사전투표 부분이나 이 우편투표 부분이 개표를 봐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그죠? 계속 이야기하는, 제가 여러분들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죠? 미국의 주류 언론과, 그리고 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이 CEO들이 또 이 서방 국가들, 그죠? 왜냐하면 트럼프한테 많이 당했으니까, 그죠? 트럼프보다는 이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 쪽 흐름들을 강하게 보여준 성향, 이런 부분들이 여론의 이 왜곡 현상 부분을 갖고 왔고, 그죠? 그런 그 큰 목소리들이 펼쳐지니까 실질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그 표심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런 여론 왜곡 현상이 더 커진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바이든과 트럼프, 특히 바이든의 수혜주에 몸을 담고 있었던 분들 에게는 바이든 관련주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섹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급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죠? 그런 흐름들과 관련돼서 일정 정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이런 부분이죠. 오늘 아침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 보낸 아침 시황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 미국 시장이 뭐죠? 미국 시장 흐름 속에서, 전일 미국 시장 흐름 속에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지만 사실 우리 시장이 어제 먼저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상승했다고 오늘 아침에 막 매수를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죠? 거기다가 미국 시장에서 뭡니까? 뭐 전체적으로 산업재 소재가 상승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금융지가 상승하고, 또 기술주들 역시 상승을 했지만 태양광 업체 솔라에치가, 그죠? 태양광 업체 솔라에치 테크놀로지가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20% 이상 폭락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시장에서는 태양광 쪽 라인 부분이 아침에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올라갔었어도 태양광 쪽 라인 부분을 들고 있었다면 단기이신 분들은 일단 매도 관점이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에너지와 제약, 바이오 섹터 역시 상대적 약세를 기록했는데 우리 시장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전일 중국 금융당국의 압박에 엔트그룹 알리페이가 상장 무기한 연기되고, 중국 시노팜이 코로나 백신 벌써 대량 생산을 했다는 뉴스. 여하튼 그런 가운데 미국 시장의 바이든 승리 기대감의 미 시장 상승 효과는 전일 우리 시장의 일정 정도 외인이 현선물 매수로 반영된 상황. 오히려 미 대선 개표 뉴스로 인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장 초반 상승 시는 관망의 자세 유지. 미국 시장의 섹터 흐름으로 보면 오늘 태양광 섹터는 솔라에치 급락으로 다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 오히려 단기 관심은 IT 소부장과 2차전지 섹터로 국한하고, 바이든 수혜 관련지는 이미 바이든 여론 우세로 반영된 상태이므로 매수 접근 금지. 그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보여진 패니까. 어제까지 바이든이 우세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상승을 보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우려 속에서 미국 대선 결과가 이제 이 부분은 관련된 부분, 하이투자증권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인데, 그죠? 오히려 이제 누가 이기든 간에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이기느냐 바이든이 이기느냐, 그것에 따라서 오늘은 시장이 명암을 갈라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속적일 거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요 부분 내용을 여러분들이 차근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는 가장 근거는 뭐였었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죠? 저금리가 기본적인 상황이죠. 그죠? 그 속에서 코로나19에 의한 이 경제 봉쇄 그런 속에서 이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뭐에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재정 부양, 경기 부양, 그죠?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면서 지금 자금을 풀고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 하에서는 저는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그죠? 아직 낮은 금리가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높여놓고 있을 때 시장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섹터를 딱 보시면, 그죠? 태양광과 먼저 급락한 게 뭡니까? 태양광이 급락을 하고 거기에 뭐에 풍력이 급락을 하고, 왜 신재생에너지 쪽이니까, 그죠? 왜 단기적으로 바이든이 된다라고 뭐에 그쪽으로 힘을 실어놨었기 때문에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적어지는 흐름이고 박빙의 상황이 되니까 먼저 태양광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솔라이치의 실적 악화로 20% 급락했었던 부분까지 합쳐지면서 급락을 했고, 그러니까 얘가 급락하니까 뭐예요? 태양광 쪽도 같이 급락. 그런 흐름들 속에서 수소까지 뒤늦게 하락 동참. 그러면 은행 섹터는 왜 떨어지냐? 은행은 이 금리가 일정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죠? 바이든이 될 확률이 적어지니까 급락을 했죠.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바이든이 되면 이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압박, 독과점 규제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고 미국 대형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었는데, 그죠?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일말의 기대, 트럼프 쪽이 되면, 그죠? 왜냐하면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덜 규제적이니까,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올라오고, 그러면서 뭡니까? 시장은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뭐예요? 그 두 후보가 이런 박빙 흐름 속에서 누구를 예단하기 쉽지 않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가지고 거기서 일정 정도 피해갈 수 있는 부분, 그게 뭐예요? IT 소부장. 그죠? 그 IT 소부장 흐름 속에서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SNS 텍이라든지, 그리고 뭐 DB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섹터, 그리고 트럼프 수혜 쪽 부분으로 보면서 낙폭과대 5G가 치고 올라왔고, 또 트럼프가 되면 남북 경협을 좀 해볼까 하나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남북 경협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고, 또 어제 시간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MSCI 지수 변경, 정기 변경과 관련된 SK 바이오팜이나 SK 케미칼 쪽이 아침 초반부터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코스피 200 편입 관련해서 삼양식품이라든지 진수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죠? 이런 오늘 흐름만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더 우세한 당선 가능성, 이것을 반영하면서 시장이 상승을 한 부분입니다. 그죠?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 속에서 그러면 이렇게만 시장을 바라볼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에도 이 도표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2016년에도 힐러리 수혜주다, 트럼프 수혜주다. 그죠? 그 선거 부분 속에서 이렇게 보세요, 한번. 2016년 12월 대선 이후에 힐러리 수혜주, 트럼프 수혜주가 12월 전까지 이 청색이 힐러리 수혜주고, 그죠? 이 하늘색이 트럼프 수혜주인데, 그 1년 전부터 그 수혜 섹터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올라오다가, 그죠? 2016년까지 올라오다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힐러리 수혜주는 청색이 좀 주춤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뭐에 주춤한 흐름을 갖고 가다가 지금 이제 2017년 10월 부분 흐름으로 보게 되면 힐러리 수혜지나 트럼프 수혜지나 결국은 비슷한 위치에 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관련 정책 수혜주들이 고생을 좀 할 수밖에 없죠. 단기적으로는. 그죠? 요 기간으로 보게 되면 한 3, 4개월, 저점이 한 3, 4개월 동안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긴 했는데 여하튼 그 이후 부분은 거의 비슷했다. 그죠? 거기서 하나 또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보려고 그러냐면 해외 차트 중에 엑슨모빌을 한번 보죠. 그죠? 왜?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쪽이다 그래서 그죠? 트럼프 수혜 섹터라고 했었던 섹터입니다. 이제 자 그런데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그죠? 반짝 한번 뭐 올라가는 형태의 흐름 보이긴 했지만 줄기차게 2016년, 2017년, 18년, 19년 줄기차게 내려오죠. 그죠? 전통산업이고 뭐에 에너지 이쪽 부분 트럼프 쪽 위에 트럼프가 선호하는 업종이다 하더라도 결국 산업이 섹터가 성장하지 못하면 이렇게 뭐에 우장창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뭐 트럼프는 전통산업 부분, 뭐 바이든은 혁신산업 부분 그렇게 일률적으로 나눌 필요 없다. 다만 그죠? 다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죠? 그런 섹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바이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바이든이 당선되지 않으면 그 실망감이 일부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는. 왜? 단기적으로는 과하게 쏠려 있고 그 당선이 되면 더 기대치가 컸었던 부분이 일단 움츠려들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아직 결과는 나온 거 아닙니다. 그죠? 뭐 사전투표나 우편투표에 의해서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지금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근데 매수하는 쪽이라면 매수를 서두를 이유가 없죠. 그죠? 다만 그 섹터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기본적으로 영향은 단기적으로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수소 쪽이니 이런 쪽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오늘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섹터가 비단 미국에서만 앞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그리고 집중하려고 하는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수소 쪽이나 풍력 이런 쪽은 유럽 쪽의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리뉴어블 100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탄소 제로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린 뉴딜에 대한 흐름들을 갖고 가는 거니까 미국만 속도에서 그죠? 트럼프가 됐을 경우엔 속도가 다소 빨라지기보다 좀 천천히 더딜 수 있다는 우려감.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되는 거지 그 산업이 죽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시간은 좀 보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또 하나의 표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FOMC 회의 지금 대선에 가려져서 FOMC 또 FOMC가 특별하게 지금 꺼낼 카드가 없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죠? 이 금리 정상화,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이전 부분에 있어서는 주식시장에겐 기회라는 부분도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지금 자꾸 우리 언론이 트럼프가 되면 바이든이 되면 우리 언론의 우리 언론이 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을 들었던
들으셨던 걸 기억하면 뭡니까? 제가 기억하는 건 그거예요. 바이든이 여론이 월등하게 우세하고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바이든이 되게 되면 그죠? 그 트럼프가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뭐에 시위나 뭐 이런 부분들로 연결 지어서 자꾸 그런 뉴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이든이 될 수 있는 쪽으로의 정보를 더 많이 받은 거죠. 여러분들 잘못 아닙니다. 그죠? 그 여론, 미국 주류 언론도 그렇고 우리 주류 언론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내용, 보고 싶은 그 부분만을 가지고 확대 재생산해서 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지요. 그죠? 항상 언론은 중립적 입장에서 이쪽과 저쪽을 다 같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이겼을 때 트럼프가 불복하는 시나리오 관련된 부분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러면 트럼프가 된 경우에 바이든은 불복 안 하고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또 이 박빙의 흐름 속에서 그런 부담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주시장에. 그죠? 우편 투표나 사전 투표가 다 개봉돼서 그것이 확정되려면 적게는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이 걸릴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법원에 가니 또 바이든이 법원에 가니 안 가니 연이 많이 자 그런데 이런 쪽으로 자꾸 불복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당화하려는 쪽으로 바라보지만 말아라. 결국 그 흐름 속에서 그 논란 속에서 누군가 당선이 되면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중요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미국 대선에 조금 더 있을 노이즈를 걱정하지 말고 이제 그 노이즈 이후에 코로나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는 전파력은 강하지만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 지난 3월보다 더 많은 일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치사율은 낮아져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저는 이 대선 이후에는 치료제나 백신의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 흐름들에 대한 부분과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지 그냥 시장 분위기에 의해서 편승해서 떨어진 것은 아닌지 그죠?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그죠? 에너지 산업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산업에 있어서 그쪽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빠르게 해소하지 않으면 그 산업이 성장하는데 조금 걸림돌이 있겠지만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흐름을 갖고 있다면 이 시장 노이즈는 견뎌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섹터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어느 한쪽을 바라보지 말라. 오히려 지금 이런 노이즈가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음과 노이즈가 거치는 상황. 그래서 미국이 연기되었었던 추가 경기 부양안이 앞으로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가장 수급적 걸림돌이었었던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 현행 10억 유지한다라고 하는 수급적인 부담 해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시고 너무 과하게 기대치를 가졌었던 신재생 쪽 라인에서의 가격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지겠구나.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돌파구를 어디서 찾을 거냐? 그죠? 그런 테마성 흐름이 아닌 쪽 라인 부분에서 찾으려니까 또 음식료 쪽의 가격 바닥 흐름들이 나타났고
그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IT 소부장들이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그죠? 이런 쪽 라인 부분들 속에서 선별해서 이전에 올려드렸었던 MSCI 리밸런싱 관련 부분에 있어서 편입, MSCI 정기 리뷰와 관련돼서 변경, 편입될 종목들이라든지 코스피 200과 편입 관련된 종목 중에서 실적을 수반한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냉철하게 보고 판단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다. 그죠? 그냥 미국 시장에 그리고 이 주 흐름이 이쪽이다 저쪽이다 막 이런 거에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조금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면 또 다른 기회가 분명히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